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정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규라고 하고 지금 나이는 26살입니다. 저는 27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김입니다. 지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특히 이 공정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입시와 취업입니다. 인기 연예인이나 정치인, 재벌이라 할지라도 입시와 취업 분야에서 비리나 청탁 등이 발견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매장이 되기도 합니다. 입시와 취업 이 두 분야 중 오늘 집중 분석해 볼 분야는 바로 취업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취업의 문을 가장 공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방송 미디어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분야 구매나 생산 관리 직무에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취업 준비 기간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학년 이제 들어오고 나서 중간에 제가 휴학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4학년 1학기 다닐 때 이제 마지막 때 인턴 준비하면서 그렇게 취업 준비했던 게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직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한 1,500명이 넘게 뽑았는데 이번 올해는 500명 정도 뽑는 걸로 한 3분의 1 정도 실제로 체감될 만큼 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TO가 뜨게 되면 이제 그 TO를 보면서 준비를 또 하는 게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 일시에 신입사원을 대거 뽑는 공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일정한 스펙을 갖추며 합격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취업의 꽃이라 불리는 공채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이런 공채를 처음 실시한 곳은 바로 삼성입니다. 1957년 삼성물산공사가 신입사원 27명을 공개 채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채 시조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변한 기업도 없었고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 자리는 경쟁률이 너무 심해 이런 말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생도 말단 공무원을 했을 정도로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다. 여기에 당시 우리 경제 규모는 현재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 기업이라고 해봐야 창업주, 그리고 친척, 친구, 고향 사람 등 믿을 만한 주변인들만 있어도 충분히 굴러가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시 삼성의 공채는 인맥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삼성 공채 1기 모집에는 1,200명이 지원해 무려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1958년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리 잡은 공채가 최근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중고 신입들이 이직을 위해서 수시 채용을 많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많이 뽑을지 내가 어디에 써야 좋을지 이거를 완벽하게 판단하기가 그러면은 계속 취업 시장만 보고 이 기업 나왔다 하면은 내가 이 경력 뭐 준비했었나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도 주고 좀 여유롭게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해진 날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방식인데 저와 관련된 학과들은 보통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 시험 보거나 정해진 날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실력만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로 취업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분야에 비하면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주요 그룹 공채를 폐지한 곳은 2019년 현대차 그룹을 시작으로 2020년 SK, LG 등 주요 대기업으로 공채 폐지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재교육과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직무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나 중소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인크루트가 조사한 정기공채와 수시 채용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 67%에 달했던 정기 공채 비중이 2019년 49.6%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12.1%만 정기 공채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특히 기술직은 기술 실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잘 준비를 한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작 해야 인턴 혹은 전공 프로젝트 이 정도인데 뭐 기업에서 그 정도만 원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멀리서 봤을 때는 중고 신입한테 내가 밀리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역시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제 상반기 공채를 시작하고 포스코그룹과 일부 은행들이 공채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공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직 취업을 위해 만들어야 할 기본 스펙이라는 것들이 취업 준비생들에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스펙에 경력이라는 스펙 한 줄도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서양의 효율적인 취업 제도를 가져오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겠지만 이제 막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채용 문화. 아무런 사회적 준비 없이 경력 쌓기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을 정말 다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 휴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커서 비용적인 부담도 컸던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좀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교에서 배운 걸로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기에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